여러분, 필빠입니다. 자, 오늘은요 간만에 워킹데드 원작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미션인데 이 드라마상에서 생략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원작을 통해서 미션과 그 두 마리 좀비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좀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알차게 내용 준비했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Mike. 자, 우선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짧게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 보죠. 드라마의 미션과 원작의 미션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드라마는 좀비 아포칼립스가 터지고 나서 미션과 두 남자가 함께 있는 그 장면부터 보여주죠. 대화를 들어보면 좀비가 이미 있어요. I thought it was a bit pedestrian. Pedestrian? As in lame.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때는 좀비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시체에 대해서 세 명이 각각 토론을 하는 모습을 보이죠. 한 명은 미션의 남자친구고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남자친구의 친구입니다. 그런데 뭐 사람이라는 게 생각이 다 다르죠. 친구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부분을 찾으려고 하고, Well, you've gotten good with a sword. You know how valuable that is now? You know what that makes you? For what? 남자친구 같은 경우는 아포칼립스에 부정적인 생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What's the answer here? Well, what is the damn question, Mike? 뭐 각자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남자가 두 좀비로 변했기 때문에 나쁜 선택을 했던지 아니면 나쁜 일을 당했겠죠. 그래서 실제로 드라마에서도 미션이 남자친구 마이크를 그리워하는 장면이라든지 대사들이 한 번씩 나옵니다. 이때가 교도소가 무너지고 나서 미션이 혼자 다닐 때인데, Back at the camp. It wasn't you who did it. 어떤 집에 들어가더니 마이크를 그리워하면서도 눈물을 흘리죠. 그래서 이 장면,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미션의 해상 장면을 마지막으로 이 두 좀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작을 안 보셨던 분들은 미션이 제가 왜 저런 좀비를 데리고 다닐까, 아니면 저 좀비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 그런 궁금증을 품으면서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그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원작 설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죠. 미션 같은 경우는 중상류층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했기 때문에 이미 아이들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남자친구 마이크와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좀비 아포칼립스가 터지게 되죠. 여기서부터는 코믹스의 컷들을 보면서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포칼립스가 터지고 나서 이 사무실에 있던 미쇼는 헐레벌떡 집으로 뛰어들어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아기를 보모한테 맡기고 일을 나간 상태였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아기의 생사를 몰라요. 그렇게 정신없이 집으로 뛰어들어왔는데 남자친구 마이크와 마이크의 친구 테리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는 미션을 뒤따라온 좀비를 야구방망이로 죽여버리죠. 코믹스에서 묘사된 것에 따르면 이 테리는 굉장히 좀 멍청하고 좀 촐싹대는 성격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좀비를 죽이는 게 재밌어 보인다고 자기에게도 방망이를 줘보라고 하죠. 시체를 빨리 치워야 문을 닫는데 계속 옆에서 촐싹거립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좀비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좀비를 죽이는 과정에서 남자친구 마이크가 물려버립니다. 근데 뭐 이 당시에는 물리면 좀비로 변한다 그런 것들은 몰랐기 때문에 상처를 치료하면 되겠지 하면서 치료를 해주죠. 대사에서도 나온 부분인데 미션이 이런 말을 하죠. 이때 당시에는 물리면 죽는다는 것을 몰랐다. 그래서 어쨌든 남자친구가 아프니까 미션이 물자를 구하러 갑니다. 옆집에 가보니까 사람은 없고 물자는 많아요. 그리고 옆집 아이가 항상 모으던 이 칼도 있습니다. 미션은 원래 이 칼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왜냐면 저 칼이 언젠간 피해를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근데 세상이 바뀌었고 이 칼은 미션에게 둘도 없는 친구가 됩니다. 어쨌든 이제는 뭐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좀비 떼가 몰려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미션은 그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자신의 집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집으로 갔는데 마이크와 테리가 이미 좀비로 변해 있었죠. 미션은 너무 놀라서 이 친구들을 방 안에 가둬놓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소음이 나면서 또 좀비가 모여들어요. 결국 미션은 또 집안에 갇히게 되는데 나중에는 음식도 다 떨어지죠. 그러면서 창문 밖을 봅니다. 보니까 좀비들은 자기들끼리 공격을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미션은 이거구나 하면서 마이크와 테리의 턱 그리고 어깨를 잘라내서 체인으로 감은 다음에 집을 성공적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원작에서 미션의 핵심적인 스토리입니다. 뭐 워킹데드 세계관에서 안 불쌍한 캐릭터가 누가 있겠냐마는 미션도 정말로 굴곡진 그런 인생을 살아왔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드라마에서도 보여줬으면 정말로 좋았겠지만 뭐 그 당시에는 글렌조차도 단독 에피소드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션 같은 경우는 두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런 빠진 부분들이 몇 있기 때문에 드라마를 보면서 갸우뚱하는 장면들이 몇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예로 한 가지 장면을 살펴보죠. 교도소에서 미션이 주디스를 안아주던 장면이 있는데 Can you hold her a sec? Please, I'm covered in carrots. No. 미션이 웃다가 갑자기 울어버리죠. 이런 것들이 원작에서 좀비 아포칼리스가 터졌을 때 부모로서 아기의 생사조차도 모르는 뭐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 그런 부분들이 가미가 되었기 때문에 탄생한 장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미션이 입지가 좀 넓어졌기 때문에 시즌8에서는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각색되어서 한 번쯤은 나올 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미션에 대한 이야기를 원작을 통해서 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했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바였습니다. 안녕!